김장겸 전 MBC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방송의 날이었죠? 방송의 날은 오늘이고요. 오늘. 행사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행사는 휴일이기 어제.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오늘이 이제 그럼 방송인들의 생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예, 지금 대한민국 방송이 생일날인데 축하받을 처지가 못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어제 이제 저는 뭐 초청을 못 받아가지고 예. 행사장에 못 갔는데 네. 갔다 온 분들의 전언을 따르면은 썰렁했다고 그래요. 행사장 전 사장들은 초청 대상이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초청장을 못 받았습니다. 참. 네. 그런데 5년 전에 이제 생각해 보면 예. 제가 2017년 사장 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언론 노조원들이 진을 치고 네. 뭐 그 영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밀치고 당기고 뭐 폭력배였습니다. 예. 저널리스트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빠져나오는 것도 겨우 빠져나왔는데 네. 어제는 이제 우파 방송사 노조원들이 밖에서 지금 네. 현직 공영 언론사 네. 사장들 퇴진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안으로 그분들은 방송인들이잖아요. 예.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찰들이 진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뭇 다른 거죠. 이게 뭐 그래서 아직도 문재인 정권의 영향력에 있나 이런, 경찰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어제 그랬다고 분위기가 그랬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요. 예. 그 방송의 날, 오늘이 방송의 날인데 이제 휴일이라서 행사는 어제 저녁에 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건데 우리 평생 이제 방송인으로 이제 살아오셨잖아요. 네. 우리 김장겸 전 MBC 사장. 네. 그 4년 전에 이제 방송의 날 때는 정말 그 주빈으로 이렇게 행사장에 갔다가 아주 봉변을 당한 거죠. 큰 봉변을 당했죠. 네.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언론인으로서. 그 후배들일 텐데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혹은 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네.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네. 언론사 시험 봐서 들어온 상식적인 사람일 거 아니냐. 네. 그 사람들이 기자나 PD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폭력 장면이 있으니까 네, 네. 밀치고 당기고 뭐 하고 그거 아니다. 네. 그런데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노조원이기 이전에 네. 기자나 PD 혹은 방송사의 직원이 돼야 노조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게 소위 언론 노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십 년 쌓아온 강점이죠. 그걸 가지고 여러 지금 현재 뭐 편파 방송의 네. 그 동력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건 정말 아마 저도 이해 못하지만 네. 그만큼 그 지난 30몇 년 동안에 언론 노조가 얼마나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혹은 사내에서 어떤 뭐 재교육을 하고 또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뭐 따돌림을 시키고 뭐 인사도 안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초등학교 왕따 수준으로 언론인들이 자기하고 성향에 맞지 않으면 인사 안 하는 거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성향에 맞게 방송사를 따로 만들어서 갈라서지. 자기들이 점령해서 독점하고 계속 수십 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 김장겸 사장이 MBC 사장에서 쫓겨난 후에 이제 좌파들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 좌파들이 사장 간부진들 뭐 언론 노조 출신의 간부 출신이거나 언론 노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른바 사실은 공영 언론이라고 하지만 정체성은 노영 언론이죠. 노조가 다 언론 노조가 장악한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장악한 그러니까 지금 노사일체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를 공산당 중국 공산당에 비교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언론 노조 위원장은 시진핑이고 그리고 각 회사의 언론 노조 본부장은 각 당석이고 예를 들면 베이징 당석이고 그리고 사장은 성장
중국에 가보면 성장보다 당서기가 세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우이죠. 그런 비유를 하던데 저는 지금 상황이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장이 그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 한 5, 6만 모였나? 그거를 딱 봐도 100만이라고 했던 그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자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난 5년간의 소위 노영 언론, 공영 언론을 상징하는 한마디가 딱 보니 100만 명.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농축돼 있다. 상징을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팩트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 박성재 사장이 내 후배인데 그 사람 기자 출신입니까? 그렇습니다. 보도국장 때 그 발언을 했다 그래요. 그 발언은 자기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유튜브에 가서 남아 있겠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자리에 가서 또 무슨 발언을 했냐면 세미나에 가가지고 광화문 집회 사람을 모인 사람을 약간 마시간 사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걸 자기가 뭐 진위가 왜곡됐다고 해명은 했지만 그 진위가 저는 뭐 사실 의혹이 많이 가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면 뭐냐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약간 마시간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모였다고? 그러면 조국 수호 집회 당연히 100만 명이나 100만 명 이상이지. 그리고 그 허가받지 않고 드론을 띄워서 또 촬영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지시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전달자가 아니라 본인이 플레이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팩트 자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확인할 조차. 아니 지금 5, 6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어요. 그 당시에 거기가 이제 서초구잖아요. 서초구의 구청장 또 서초구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조국 수호 집회 딱 봐도 100만 명이라고 했을 그때가 서리풀 축제가 있던 때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축제 참석한 인원이고 여기서부터가 조국 수호 집회 참석한 사람들이고 이거를 사진을 가지고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 5, 6만, 7만까지 볼 수는 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자가 딱 봐도 100만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건데 이런 거짓말은 저희 유튜브에서는 절대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MBC나 되니까 저런 거짓말하면서 사장됐지. 유튜브에서조차도 하지 않은 거짓말을 그 공영 언론의 저널리스트 보도국장이면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식의 보도를 하는 거 그게 최근 수년간의 소위 공영 언론, 노영 언론을 함축해서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이거 우리 김장겸 사장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정권 바뀌었으면 언론도 바뀌고 정권 바뀌었으면 잘못된 이 노영 경영도 바뀔 텐데 왜 아직도 안 바뀌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사 일체가 된 셈이죠. 그러니까 언론 노조와 경영진이 일체가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과거에 여기 책 때문에 책을 써가지고 그때 한번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미 정권의 품에 좌파 정권의 품에 안긴 노영 방송, 노영 언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경영진이 바뀌려고 하면은 일단은 경영진을 해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임명 해임하는 권한은 당연히 KBS나 MBC 방문진, KBS 이사회나 있는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를 해임시킬 때 보면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하고 뭐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방문진 이사 집에 언론 노조원들이 찾아가고 교회에 찾아가고 해임하고 하는 그래서 사장을 해임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정점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입니다. 방통위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가 아직 지금 그 한상혁이가 지금 그래서 그렇죠. 아직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어서 그리고 설사 경영진이 바뀐다고 해도 좀 착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금세 뭐가 바뀔 것 같냐?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부 구조를 완벽히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주요 보직에 대한 임명 동의권이라든지 심지어는 편집 회의에
그 언론 노조원이 참석을 한다고 해요. 네. 단체 협약을 통해서. 어허.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지금 이 정권이 바뀌니까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데 네. 그 단체 협약을 굉장히 길게 보통 2년이지 않습니까? 3년 뭐 이렇게 늘려 가지고 이제 부당한 네. 부당한 자기들이 판단해서 부당한 상급자의 취재 지시 이런 걸 안 받게 하는 이런 거를 단체 그러면 그런데 부당하다 안 하다를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죠. 노조가 하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1인 유튜브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게이트키핑 과정을 예. 언론이 가지고 있는 게이트키핑 과정을 예. 무시하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편파 방송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자기 신념하에. 그런데 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난 30몇 년간 언론 노조가 생긴 뭐 언론 노조 이전에 뭐 전국 뭐 다른 또 언노련 이렇게 생긴 걸 보면 네. 사장은요. 뭐 저처럼 8개월 며칠 한 사람도 있고 3년 뭐 조금 넘게 한 사람도 있지만 네. 사장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네. 그 언론 노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언론 노조가 저 기종 노조 출신들이 간부를 하면 네. 그 영향력을 계속 그 경영진에게 발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경영진이 항상 원칙만 지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사소한 약점 같은 거 네, 잡힐 수 네, 있죠.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네, 그렇게 뭐 아니 그렇지 또 그렇게 사소한 약점이 없어도 벌벌 떠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이상한 단체 협약을 체결해주고 예. 막 거기서 그냥 기생하고 편승해 버리는구나. 그렇죠. 그게 보신주의죠. 근데 그거를 밑에 하부 구조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정권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앞으로 내가 여기서 출세하고 어디 뭐 좋은 알겠어요. 자리 가고 네. 하려고 그러면 저 언론 노조에 잘 보여야 정권은 되고. 바뀌어도 노조는 그렇죠. 영원하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경영진 몇 사람 바꾼다고 해서 이게 알겠습니다. 쉽게 뭐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김장겸 사장도 그 언론을 장악한 그 언노련 민노총의 핵심 부대 언노련에 의해서 이제 그 탄압받고 쫓겨난 사람이지만 그 밖에도 많죠. 네, 그렇죠. 뭐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우선 당장 신동호 아나운서 실장 네, 신동아 했던 사람 아주 했고 또 그 젊은 그 기자들 네. 뭐 한 10대 명 못 견뎌가지고 그렇죠. 네, 아니 뭐 해임 당한 사람도 있고 네. 못 그리고 견뎌 뭐 사표를 쓴 사람도 그러고 있고 뭐 해임 소송에서 네. 복직은 됐지만 네. 또 뭐 배현진 의원도 당장 그런 케이스 그런 아닙니까?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당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과정을 보면 늘 이 사람은 혼자야. 네. 그리고 저쪽은 강력한 노조야. 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 이게 정말 문제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이 혁파할 방안이 네. 생각해봐도 그렇게 뭐 뾰족한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게 뭐 1, 2년 안에 될 사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장현 사장 말씀대로라면 그 정점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부터 바꾸는 일을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방송사 전체의 근본적인 언론, 공영 언론의 네. 뭐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1980년도 예. 언론 통폐합의 산물이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이 강제 통폐합을 해가지고 공영 언론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YTN도 마찬가지죠. 네. YTN도 공기업이 일대 주주고 또 그렇고 아니 그리고 연합뉴스만 해도 연간 300억 원 정도의 그 구독료를 받고 있죠. 국가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국민 세금으로 되는데 네. 이거를 소위 진지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언론 노조가 또아리를 털면서 완전히 장악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언론이 공정하려고 그러면 편집 과정이 굉장히 이 자유롭게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예. 말이든 할 수 있게끔 하고 네. 자유롭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언론 노조의 방향에 반하는 편집회의에서 발언은 쉽게 하기 힘듭니다. 당장 노보에서 보수적이다고 공격합니다. 아예 보수적이라고. 아니 예. 그 간부 보수적이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네. 아니 노보에서 제가 근무할 때 아니 보수든 진보든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언을 해서 이렇게 수렴돼서 나와서 하는 게 진정한 언론 자유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하려면 그러니까 공영 언론의 수를 어쨌든 최소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아하, 네. 예. 아니 그게 뭐 민영 언론의 폐해가 있어서 안 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더라도 그런 다양한 자유주의 이론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목소리가 나가야지. 지금 KBS, MBC, TBS, YTN, 뭐 연합뉴스 TV 뭐 이런 공영 매체들이 한 목소리가 돼서 언론 노조에 맞는 목소리, 언론 노조가 지지하는 정당의 목소리, 진영의 목소리만 일관되게 나가고 그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조작, 편파 아니 그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생태탕 뭐 닳도록 끓이고 말이죠. 뭐 누가 냄새가 난다 그러면 전부 그 우르르 냄새 맡으러 돌아다니고 네. 이런 기이한 현상이 알겠어요.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양화시키는 그러니까 네. 공영 언론 국민 세금으로 이런 공영 언론을 많이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영 언론이라고 하면 공공의 전파 희소성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그게 공공재라는 면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전파의 희소성이 있습니까? 디지털 시대에? 그렇죠. 예.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창에 MBC 안 본 지 오래됐다 이런 말씀도 올리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는 아주 이제 힘약한 그 강력한 이 언론위원이 장악한 그 언론에 비해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 개개인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안 보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별로 없어요. 현재로 방법이 별로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저것들이 그래봤자 시청률에 목숨 걸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실제 그 MBC의 시청률 추이 이런 게 좀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예. 제가 대략적으로 좀. 제가 최근에 거는 못 봤습니다. 예. 그 뭐 추세는 있지 않습니까? 추세는 떨어지고 있다가 예. 다시 JTBC가 떨어지면서 소위 그 진보 좌파 분들이 다시 다시 MBC 쪽으로 MBC로 갔습니까? 올라가서 약간 올라갔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 텔레비전 뉴스 이게 잠깐 뭐 지나가는 것보다 라디오가 더 커요. 라디오. 예. 네. 라디오에 보면 유튜브 하던 그건 매일 주진우 뭐 이 저 뭐 또 다른 분들 이런 축적 있는 분들이 소위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뭐 언론인 교육이나 네. 혹은 뭐 공정성에 관한 생각이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아니 그 사람들은 예. 그냥 방송을 자기들 이념 그렇죠. 실현의 수단으로 네. 생각하지 무슨 공정성, 공영성 뭐 이런 거 전혀 개념도 없고 전혀. 배운 적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이 소위 그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영방송의 진행자로 앉아서 네. 이렇게 소위 그 뭐 저를 쫓아낼 때 뭐 불공정 보도했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예. 정말 속아 웃을 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그 라디오는 제가 보기엔 그냥 청취자한테 자기도 모르게 스며듭니다. 또 재미있게 하면요. 네. 그 재미로 그냥 빠져듭니다. 그렇게 그렇죠. 해서 자기도 예. 모르는 새에 부지불식간에 그게 사실인가?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저는 이제 뭐 저도 이제 언론인은 아니지만 언론 활동은 한 40년 네. 해온 셈인데요. 그 제가 피부로 느끼는 그 언론의 변화가 지난 40여 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 영향력 1위 특히 이제 정치 시사 분야로 국한해서 말씀드릴게요. 영향력 1위는 압도적으로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가장 많이 접하고 정치 시사 문제를 접하고 어떤 견해를 세우는데 참고를 하는 그게 스며들던 것이건 뭐건 간에 이거 유튜브라고 봐요. 예전 같으면은 그게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였을 수 네. 있겠는데 지금은 그게 유튜브가 됐어요. 제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예전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중동 다음으로는 KBS, MBC 9시 뉴스 뭐 이게 어쨌든 네.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은 유튜브가 1등이고 말씀하신 대로 라디오가 2등 같아요. 네. 라디오 시사. 네. 그리고 종편도 하루에 10시간씩 시사를 네. 다루잖아요. KBS, MBC는 그 다음 순위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예. 우리 저 뭐 지방에 사시는 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냥 틀어놔요. 어. 네. 어. 근데 그거 무시하시면 안 아, 됩니다. 물론이죠. 네. 예. 그래서 그냥 KBS, MBC 틀어놔요. 음. 뭐 바쁘다 보면 뭐 다른 유튜브 찾아보거나 뭐 혹은 뭐 이렇게 선별할 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뭐 그렇다고 보면 계속 그 세뇌가 되는 거죠. 예. 일종의. 예, 맞아요. 예. 그게 굉장히 그걸 무시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정숙 여사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과거 문재인 정권의 KBS, MBC 전 뭐 사실 안 봤지만 이야기 들어보면 메인 뉴스에 정확하게 다룬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나토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순방 갔는데 나토의 의제보다는 예. 김건희 여사의 뭐 이야기 이런 거를 메인 뉴스에 더 다뤘다고 그래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또 보는 사람들은 그거 문제가 있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물론이죠. KBS, 예. MBC의 영향력이 축소됐다고 그래도 그래서 예. 예, 제가 이 MBC 사장을 지내신 이 언론인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KBS, MBC 종편들은 계속 자신들의 진지를 고수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영향력은 경향적으로 지금 약해지고 있거든요. 경향적으로 약해지고 예, 있는 그러면 사실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자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지금이라도 어쨌든 개조하자. 다시 공영방송으로 국민방송으로 거듭나게 만들자. 쪽입니까? 아니면 그냥 영향력을 더 찌그러뜨리자. 쪽입니까? 그 답은 제가 그렇게 양비론적으로 뭐 예. 이렇게 뭐 OX로 답할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소위 그 언론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을 막고 한쪽 언론 노조에만 맞는 입맛에 맞는 것만 지금 소통하게 돼 있는 소위 전달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변화시키는 방법은 공영 언론의 축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민영화를 하든지 뭘 여러 가지 하든지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그 편집권에 언론 노조의 힘이 덜 들어가게 덜 작용하게 자유롭게 하면 그리고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재난방송 KBS나 EBS나 이런 건 남겨두고 나머지 지금 생각해보면 국민 세금을 주면서 편파 방송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국민 세금 300억씩 주고 MBC 세금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결국 국민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국민의 재산인데 국민의 재산이 편파 조작 방송으로 돌아온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입맛에 맞게 그러다가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그것도 있지만 이런 형태로 다양화하는 1, 2, 3, 4, 5 이런 식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금은 일밖에 없거든요. 지상파가 세 개죠. KBS, 그렇죠. MBC, SBS. 그런데 SBS만 민간 방송이고 KBS는 공영방송, MBC도 공영방송이라고 공영방송 왜냐하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게 관리 감독을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서 공영 관리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진에 의해서. 방문진에 의해서. 그 국회 출석해서 국정감사도 받고 합니다. 우리 김장현 사장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은 계속 살려가야 되니까 KBS 공영화를 강화하자. 그렇죠. 두 번째 MBC는 민영화시키자. MBC나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렇죠.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주자.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거를 할 때는 이제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론대로 도출하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조사해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수신료 지금 내는 게 맞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요. 들으셔서 알겠지만 영국이나 프랑스가 수신료 폐지 움직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니 우리가 보지도 않은 수신료를 왜 내야 되냐? 네. 지금 유튜브 보고 뭐 보고 하는데 네. 강제 수신료가 웬 말이냐? 그렇죠. 해가지고 지금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텔레비전이 재산 1호였을 때나 그렇죠. 수신료가 의미가 있는 네,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뭐 예.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네. 그거는 제 생각은 그렇지만 또 뭐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예. 지금 소위 공영 노영 언론의 행태를 보면 그건 또 이렇게 많은 공영 언론사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전체 네. 미국가 외에는 없습니다. 네. 아니 네. 그 네. 어디 이런 공영 언론의 행태 진짜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BBC 하나입니까? 네, 뭐 영국은 공영 언론 행태를 택하지만 예, 예. 예. 실제로 공영 뭐 언론이라고 할 만한 거. 할 만한 거는 BBC BBC죠. 하나죠. 일본은 그렇습니다. NHK 하나고. 네, 일본 그런 NHK, 거지 뭐. 일본 NHK도 예. 수신료를 지금 줄였습니다. 예. 네. 미국은 아예 공영 방송이 없는 미국도 거 있습니다. 아니에요? PBS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PBS 하나 있고.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아는 ABC니 CBS니 네, 그건 뭐 아니죠. CNN이 뭐 이건 다 아니잖아요. 예. 그게 저기 전파의 희소성, 공공재에서 출발됐는데 예. 세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테크놀로지 발달돼 가지고 네. 지금 200개, 300개 채널이 있는데 내가 저거 본다고 돈을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편파로 되돌아온다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날인데요. 우리 이 평생 방송인 지금도 쫓겨났을 뿐 여전히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장겸 전 MBC 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네, 방송 활동은 최근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방송인으로서 활동하시는 거죠. 지금 나오셔서 방송이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도 방송인으로서의 활동이시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공영 언론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입니다. 바로 잡도록 여러분들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